네, 법조팀 김정근 기자와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 날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임박한 겁니까, 이제? 네,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월요일에 지정한 배경을 놓고 주 후반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 한 총리 사건, 윤 대통령과 동시에 선고될 거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. 내란 혐의 쟁점이 일부 겹친다는 이유였는데 한 총리 사건에서 이 쟁점을 다룬다는 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. 그래서 27일 혹은 28일 선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겁니다.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총리 탄핵 선고가 동시에 날 거라는 관측이 이제 한창 힘을 받았었거든요. 근데 왜 총리부터 하게 됐을까요? 네, 일단은 먼저 결론 난 사건부터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걸로 보입니다.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평의를 동시에 진행해 왔습니다.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.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비교적 간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선고 일자를 먼저 잡은 걸로 보입니다. 사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쟁점이 겹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? 네,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 가담 여부만 판단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속하는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다룬 건 두 쟁점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,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요. 재판관들이 만약 정족수 문제로 각하 결론을 낸 거라면 내란 가담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아도 되거든요. 대통령 사건과 연관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는 계속 평의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 사건은 각하하기로 했다,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. 그동안 대통령 선고가 늦어진 이유가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, 이런 분석도 많았는데 한 총리 사건을 이제 선고일자 잡았다는 건 그 이견이 좀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? 네, 꼭 그렇진 않습니다. 일단 한 총리 사건이 먼저 결론 났으니 선고를 하자. 여기까진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.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내일도 평의가 이어지거든요. 물론 다음 주 초반까지 의견이 모아져서 다음 주 후반으로 윤 대통령 선고를 정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중요한 사건은 선고 전날까지도 치열한 토론이 계속되기도 합니다. 만약 관측대로 다음 주 선고가 나더라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여부를 놓고는 재판관들 사이의 토론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 선고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. 네,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날짜는 추가로 평의를 해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.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선고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거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 헌재도 대통령 탄핵이 가장 시급한 걸 알면서도 쉽사리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한 총리 사건 선고부터 먼저 한 거 아니냐, 이런 겁니다. 자,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있어요. 계속 큰 대규모 재판들이 몰리겠네요. 네,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뤄진다면 말 그대로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나고 이틀 뒤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오거든요. 다음 주 정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 결정이 줄줄이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.